써마지 비용의 한 70% 정도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오히려 가성비 높은 결과가 저는 그냥 겁나 많이 싸졌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닥터스킨TV 허수정 원장입니다. 여러분이 피부과에서 하는 유명한 시술 장비 이름 하고 떠올리셨을 때 어떤 시술이 떠오르시나요? 보통 울세라, 써마지, 인모드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좋은 장비들입니다. 이 장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수입 장비들이라는 점입니다. 유명한 장비들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제품들인 만큼 이 피부과나 성형외과 분야에서는 수입 장비가 더 인정받고 뭔가 오리지널 이런 인상을 주다 보니까 대세를 꽉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시장의 판도가 흔들릴 정도로 국내 장비 회사들도 퀄리티 높은 장비들을 출시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하고 또 해외 수출도 점점 늘면서 글로벌한 미용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저는 보통 새로운 장비가 출시돼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각각의 얼굴에 서로 다른 장비를 사용해서 비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한쪽에는 울세라, 한쪽에는 써마지. 근데 환자는 그게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받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직접 듣습니다. 저는 어떤 장비가 어느 쪽에 들어갔는지를 알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이름값을 하는 장비와 그렇지 않은 장비들을 진짜로 겨루어 보는 거예요. 그럼 환자는 어떤 장비를 어느 쪽에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 효과를 그대로 러프하게 저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탑티어에 해당하는 수입 장비보다 국산 장비의 결과가 더 좋을 때도 왕왕 있어요. 무조건 장비가 유명하다고 해서 그 효과가 높은 것은 아니다라는 걸 저도 인상적으로 적지 않게 느끼곤 합니다. 근데 각 장비마다 다 캐릭터라든지 강점이 있는 건데 시술 받는 사람에게 딱 떨어지게 해주면 매칭이 잘 됐을 때는 꼭 수입 장비다, 뭐 오리지널 장비가 아니어도 오히려 가성비 높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해외 장비가 좋다는 오해를 줄여보고 싶어서 이 해외 장비와 국산 장비를 비교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덴서티와 써마지입니다. 써마지는 고주파 리프팅계의 시조세에 해당하는 장비입니다. 효과도 대박이고 시술비는 넘사벽인 그런 장비죠. 이게 피부 표피층을 지나서 진피층, 피하 지방층까지 열을 뭉근하게 전달을 하면서 콜라겐과 탄력 섬유를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이거든요. 그러면 피부결도 매끈해지고 피부도 좀 쫀득쫀득해지는 이제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써마지의 등장 연도를 보면요. 작년에 출시 20주년 행사를 했어요. 1세대 장비가 2003년도에 나왔던 써마쿨 TC거든요. 그 다음에는 써마지 NXT, CPT, 지금은 이제 4세대 써마지 FLX까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장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4세대 FLX가 출시일로 따져보면 2018년도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2024년이잖아요. 사실상 6년 전의 장비인 거예요. 그러면 뭐 전통은 있지만 트렌드의 속도를 생각해보면 좀 올드한 클래식한 장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 덴서티는요 2023년 6월 달에 출시된 아주 따끈따끈한 장비입니다. 고주파를 활용한 리프팅 장비들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출시된 장비이기 때문에 기존 장비들이 갖고 있었던 아쉬운 점들을 많이 보완해서 나오려고 한 흔적들이 보이고 있는데 한번 하나씩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으로만 봐도 써마지와 덴서티는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실제로 이 두 가지 모두 고주파를 활용한 장비입니다. 고주파 장비라는 거는 원래 단극성 고주파, 우리가 모노폴라라 그래요. 그리고 양극성 고주파, 그리고는 바이폴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사실 써마지와 덴서티는 그 중에서 둘 다 단극성 고주파 장비에 해당합니다. 단극성 고주파는 피부에 깊게 침투해서 한 번의 시술로도 효과가 좀 오래가는 특징이 있어요. 주파수도 둘 다 6.78MHz로 동일하거든요. 이거는 초당 678만 번의 정기적인 운동을 해서 여러분 피부에 열을 발생시켜서 콜라겐을 촉진하는 그런 의료기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덴서티의 경우에는 하이팁이라고 하는 프리미엄 팁을 끼우게 되면은 시술할 때 단극성 고주파뿐만 아니라 양극성 고주파도 동시에 나옵니다. 순서상 단극성 고주파가 나오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양극성 고주파가 나오거든요. 양극성이라는 거는 특징이 좀 더 얕은 층, 주로 진피층에 집중적으로 고주파 전달을 하기 때문에 모공이라든지 잔주름과 같은 피부 표면의 개선 효과가 좀 즉각적으로 나와주거든요. 실제로 양극성과 단극성 고주파를 모두 활용을 하면 콜라겐과 탄력 섬유 양이 더 많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효과를 다 누리고 싶다 하는 분들은 하이팁을 이용해서 시술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지가 다양한 것도 덴서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덴서티 팁과 써마지 팁을 다 깔아봤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클래식 팁 중에서 아이 팁이 있고 페이스 팁이 있고 그리고 바디 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양극성, 단극성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하이 팁도 마찬가지로 눈에다가 하는 아이 팁이 있고 얼굴에다가 하는 페이스 팁이 있고 몸에다가 하는 바디 팁이 있습니다. 이렇게 덴서티는 총 6가지 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마지에도 이렇게 아이 팁과 페이스 팁이 있고 또 바디 팁도 있는데 동일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아이 팁을 해야 될 위치에 페이스 팁을 해도 되나요? 큰일 나죠. 아이 팁을 해야 되는 그 위치라 하면 보통 눈꺼풀이나 눈밑과 같은 얼굴 전체에서 피부가 제일 얇은 부위거든요. 거기에다가 페이스 팁을 이용을 한다. 그러면 세팅된 깊이가 일단 다르고 들어가는 에너지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눈에다가 써야 되는 팁을 얼굴에다가 사용한다 그러면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이 팁과 페이스 팁을 구분해서 애초부터 라인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잘못 시술하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쵸. 눈두덩이에 구멍 뚫리겠죠. 사람마다 피부 두께도 다르고 갖고 있는 수분감이라던가 얼굴의 지방량이라던가 하는 게 모두 달라요. 같은 사람이어도 어느 부위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저항값, 임피던스라고 부르는데 저항값이 다 달라집니다. 저항값이 높다는 거는 같은 샷을 쏴도 전달되는 에너지가 이 방해꾼들 때문에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써마지 같은 경우에는 한 샷 한 샷 쏠 때마다 실시간으로 이 피부의 저항값을 장비가 자동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전류와 전압을 자기가 알아서 조절을 해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임피던스 피드백 기술이 덴서티에도 똑같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이게 되게 고급 기술인가요? 네, 맞아요. 사실 초음파 장비든 정말 많은 장비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고주파 장비의 경우에는 우리가 임피던스 측정이 되나요? 또는 이게 실시간으로 보정이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까지 제가 접한 장비 중에는 덴서티가 유일했어요. 그래서 매 샷마다 이 자동으로 임피던스 조절을 해주니까 얼굴 전체에 일단 안전하게 그리고 같은 에너지가 균일하게 고주파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시술을 했든지 간에 결과물이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단점이라면은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써마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아픈 수술로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거의 1위 아니면 2위거든요. 근데 사실 써마지라든지 덴서티라든지 두 가지 다 장비가 같은 원리로 하는 시술인데 사람마다 이 느끼는 통증에 대한 민감도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피부 두께도 다 다르기 때문에 쉽게 뭐가 더 아프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굳이 따지면은 많은 선생님들이 써마지가 조금 더 아프다라고 말씀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덴서티 중에서도 클래식보다는 이 하이팁을 썼을 때 훨씬 더 이 모노폴라와 바이폴라가 동시에 나오니까 통증이 좀 덜하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픽을 얘기하라 그러면 그냥 클래식 팁으로 제대로 좀 통증을 느끼더라도 클래식 팁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덴서티랑 써마지는 고주파 출력이 거의 동일합니다. 출력은 세기를 말하는 건데 이게 자동차로 치면은 마력 같은 거예요. 안전성이 전제가 됐을 때 고주파 장비 중에서 써마지가 아직도 인정을 받는 거는 바로 이 출력이 높아서인데 덴서티도 같은 에너지로 했을 때 거의 동등하게 출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써마지를 받고 싶은데 비용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 하는 분들은 이 덴서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 덴서티 같은 경우에는 써마지와 비교했을 때 비용적으로 대부분 써마지 비용의 한 70% 정도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성능이 써마지랑 거의 맞먹는 데 비해서 그냥 브랜뉴라는 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금액이 그만큼을 가지를 않으니까 너무 가성비가 좋은 거죠. 차라리 그 차액으로 다른 시술을 받는 게 나을 것 같고 아니면 이 덴서티를 조금 더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번 중복해서 받는 걸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면은 써마지 300샷을 받을 거야 하면은 차라리 덴서티 600샷을 충분히 받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 써마지 600샷을 받을 비용을 가지고 덴서티 600샷을 받으면서 동시에 울세라 150샷을 같이 받는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시면은 다양한 피부층에 서로 다른 자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알뜰하고 똑똑하게 리프팅을 받으실 수 있는 꿀팁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환자가 총을 들고 와서 효과가 안 나오면 당신은 죽은 목숨이야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걸 추천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면 저는 덴서티요. 왜냐면은 총을 겨눈 환자가 써마지나 덴서티나 어떤 그런 개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일단 효과 나오는 거 얘기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덴서티를 겁나 많이 쏴줬을 것 같아요. 내 거 하나 더 까! 난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냥 많이 쏴!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공평하게 놓고 보면 저는 덴서티에 한 표예요.
제가 요즘에 해외에서 학회나 포럼을 막 가보면요, 되게 자랑스러워요. 해외 장비 회사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외국 의사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지금은 국내 선생님들이 정말 논문도 엄청 많이 내시고 활발하게 연구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러시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한국이 의료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또 한국에서 인정받은 제품들은 그 자체만으로 외국에서는 거의 그냥 처음부터 인정받고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미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고 기술적으로나 실력으로나 많이 앞서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수입 장비가 좋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더 좋은 장비들을 다양하게 접해보시고 좋은 효과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